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일입니다. 올해는 뭐 경자년 해라고 하죠. 뭐 쥐입니다. 쥐. 똑똑하고 번식력이 좋고 부지런하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곽 대표님하고 저하고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곽 대표님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2020년 2020입니다.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이 시작되는데요. 올 한 해도 그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웃음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감사했고요. 뭐 저희는 곽 대표님 포함해서 이제 오비스에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여러분들께 제가 밴드에도 글을 썼지만 최고가 아닐 수는 있었지만 최선의 솔루션을 제안 드리도록 노력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곽 대표님 등에 업고 더 많이 다니고 더 좋은 정보 습득해서 여러분들께 더 큰 믿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 2020 1월 2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곽 대표님께서 2020 서울 수도권 집값 예측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포문을 2020년 돈 버는 부동산의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 뭐 영락없이 또 프레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봐도 이런 거는 정해진 스승처럼 단계처럼 보이는데 곽 대표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거를 패턴을 보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인사이트 또는 예측 또는 뭐 전망 이런 형태로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전문가면은 그 예측 전망을 해야 되는 게 숙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맞추고 싶죠. 그러나 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우선 뭐 이제 작년에 결산을 좀 먼저 해보면은 예. 작년 1월 초에 우리 방송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률을 한 7% 정도 예측했죠. 예, 전세가 상승률 3% 정도 예측했는데 지금 조사 기관마다 좀 상이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예.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한 3%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세가는 한 뭐 0.5% 이 정도뿐이 상승하지 않은 거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뭐 4% 가까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거래가 된 가격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와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한 18% 정도 오른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실거래 기준으로 많이 그렇죠. 보거든요. 또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참 이제 예측하기도 좀 어렵게 됐는데 그리고 통계치를 저희가 뭐 한국감정원하고 지금 KB 시세 두 개 쓰고 있는데 두 개조차도 상이하고 그리고 늘 하는 얘기 대통령님께서도 하셨던 얘기처럼 안정됐다 이건 뭐 평균 가격으로 이제 전부 다 내고 그 수치다라고 얘기해서 안정적이다 또는 소폭 상승 뭐 약보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느끼고 실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 느끼는 거는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진 매매 사례나 이런 거래 사례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요. 이제 체감하게 되는 거니까 이 시세가 이거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예측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느낌마저도 막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측을 해봐야죠. 예.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크게 틀렸던 거를 좀 복기를 해보니까 대체로 뭐 실거래가하고 통계치에 제가 중간 정도에 서 있긴 한데 그렇죠.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이 이제 상저하고로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많았고 그래서 예측할 때도 뭐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질 거라고 좀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입주 물량의 여파가 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관성 때문에 길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얘기는 그 관성 효과가 작년에 나타날 게 올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상승률이 더 커지지 않겠나 아 그렇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12, 16 대책의 효과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저하고일 것 같아요. 상저하고 예, 상반기에는 좀 약하고 하반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고가 주택은 좀 침체되고 저가 주택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저가 주택의 반란이 일어나는 첫 해가 되지 않겠나. 원년이 예, 원년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저가주택이란 말은 이제 달리 요즘 아까 제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비규제 지역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강남보다는 강북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상승장 후반전이 시작된다 네, 예.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통계들을 보면은 양극화의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고가일수록 많이 올라서 점점 차별화 현상이 심해졌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거의 끝물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 전세가가 이 시장의 기준 가격이 되면서 전세가가 영향을 매매가에 많이 미치는 지역이나 이제 그런 물건일수록 더 매매가 상승이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늘 그랬지만 특히 올해부터는 뭐 여러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세 가격이 시장 기준의 가격의 기준이 되는 그 포지션이 더 공고해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승장의 이제 전반 후반으로 나누면은 전반부에는 아무래도 이 그 고가 주택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용 가치로 대변되는 전세가보다는 예, 예. 교환 가치로 대변되는 또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매가의 격차가 예. 이제 벌어지는 방향으로 점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그런 말하자면 고가 주택이 리드하는 장에서 이제는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후반전에 포문을 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좁혀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강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들이 점점 전세는 제자리 걸음하면서 매매가가 점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후반전에는 저가 주택의 전세가, 뭐 고가도 전세가가 오르겠죠. 예, 이렇게 예. 되면서 점점 저가 지역일수록 그동안 한 지난 4, 5년 동안 서울에서 겪었었던 현상이 예, 예. 다시 재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쪽의 저가 주택의 갭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올해 제가 예측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한 8% 정도 예측합니다. 초유에 지금 모든 전문가들 다 아는 사람들 다 약보합이라고 딱 한번 진짜 극히 드문 우리 방송이에요 지금. 아니 뭐 저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뭐 8%는 오히려 제가 볼 땐 약간 보수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요? 어차피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뭐 수급이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매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는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작년까지에 비해서 현재 이제 전세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예, 예. 또 뭐 경기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이지만은 예, 예. 뭐 또 지금 정부 예산도 커지고 있고 유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뭐 본격화되지는 않겠지만은 토지보상금이 조금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했던 지금 예상들 하고 있는 시점보다는 조금은 늦어지긴 하겠지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아무래도
토지보상금도 좀 더 늘어나서 그게 주택 시장으로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을 굉장히 것 영향이 같거든요. 컸죠. 이때까지 전례를 보더라도 그 부동가가 많이 풀렸던 그 시절에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인한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은 교란 또는 뭐 투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생겼는데 그 돈 뭐 다 저축하진 않을 거고 대체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대체 투자지로서의 부동산 안전 자산으로서의 또 보상을 받았으니까 더 신뢰감은 더 공고할 거고 그럼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갈 거고 이제 이로 인한 시장의 왜곡 현상도 또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집값이 뛰는 패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12, 16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뭐 고가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토지 보상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구조적으로 올 상반기는 강세를 보이기는 좀 힘들어요. 좀 네, 힘들어요. 영향을 받게 조정장이 되겠죠. 그 어떤 분들은 뭐 팔 사람 다 팔았다. 고가 주택을 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예, 예. 얘기를 하시는데 뭐 계산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서울에 170만 채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10년 이상 보유한 그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약 한 뭐 50만 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실제로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아주 소수이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몇만 채라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시점별로 보면은 올해 이제 지금은 다 관망세일 뿐이고 한 4월? 아무래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경험이 많아요. 집을 여러 채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어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향방을 추이를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올해 2월 말부터는 이 주택 거래에 대한 신고 기한이 바뀌거든요. 이제 한 달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은 1, 2월 거래분이 이제 실제로 신고되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에 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세 유예된 거니까. 그럼 한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신고분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 4월, 5월 정도가 이런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로 보이고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낮춰서 증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주택자들한테도 또 이제 주택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또 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한테도 아마 올 봄에 전세 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매매가는 좀 싸게 나오고 전세는 좀 뛰어 있고 갭을 줄여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곽 대표님도 이제 이런 뭐 이거는 곽 대표님은 항상 지속성을 갖고 얘기하셨던 주장이니까 본인 생각이시고 이게 이제 계속 생각이시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1216 대책 이후에 고가주택 뭐 지금 또 프레임들이 뭐 3, 4억이 빠졌다, 엘스가 뭐 얼마 빠졌다 이런 프레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곽 대표님처럼 내년에 상승을 주장하는 극소수의 분들의 주장은 여전히 수급 문제거든요. 공급 부족.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예정된 물량이 축소된 물량, 그 물량이 이제 3, 4년 뒤에 입주량으로 나타날 텐데 그게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이 상승장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게 극소수의 곽 대표님 포함해서 극소수의 이제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분들의 주장이시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 뭐 약보합 하락 이렇게 보신 이유는 이제 금융이나 대출로 인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1216 대책이 이제 9.13에 미진했던 그 전세 대출 1가구 1주택에 대한 대출까지 이제 규제를 함으로써 수요층을 아예 그러니까 축소시켜 버렸다. 그럼으로써 시장은 그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두 논점에 곽 대표님은 당연히 수급 문제이실 텐데 이 논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 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돈줄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돈줄이 그렇게 쉽게 막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돈은 물과 같은 거라서 어디론가 틈새를 비집고 상선약수죠. 다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뭐 신년사에서 우리 김현미 그 장관께서 이 주택 시장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룰에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그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줄 거라고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울도 서울이지만은 네. 이제 저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경기도의 상승세가 서울보다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오히려 한 올해 10% 정도 상승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8%, 경기도 1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요. 물론 뭐 두 군데 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에는 가급적 그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너무 그 지금까지 오른 곳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상반기라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예를 들면 비규제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 몰리면서 해놨으면 요즘 정부 들어서 최고 잘하는 말 핀셋 규제처럼 뭐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추가 지정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의 첫 단추인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투기과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난다면 뭐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가역적 비가역적 이런 얘기도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긴 했었지만 그로 인한 규제를 받는 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뭐 투자자들은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실수요자는 큰 영향이 없고. 예, 실수요자들한테는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문제고 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대출이 크게 달라지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한테는 이런 그 비규제 지역에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 그럼 그 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된다 뭐 이런 측면이요? 가격은 일부 뭐 정체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투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죠. 그거 되게 좋은데요.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이다. 기존 투자자 보호. 알겠습니다. 오늘 2020년 첫 방송입니다. 2020년 서울 수도권 집값 예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곽 대표님은 서울 보수적으로 8% 이상 예측, 경기도 10% 이상 예측인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 계속 방송을 하셨고 그 방송 전에 강의를 하셨고 주장을 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바꾼 거 하나도 없고 일단 수급 요인이고요. 매물 공급 부족을 예를 들어 주셨고 그로 인한 전세가 상승이 이제 시장 가격의 그 포지션 기준이 예전부터 됐었는데 더 공고해지고 그 전세 가격이 뭐 율이 줄거나 이렇게 크게 큰 폭의 그 차이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용 가치가 높아지는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교환 가치가 올라가는 뭐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날 것 같다. 저가 시장에서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늘 자주 들으셨지만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이고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규제 지역이 내가 실수요나 투자로 들어갔을 때 규제 지역으로 바뀌고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은 뭐 그거로 소급해서 하진 않으니까 기존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제 이런 시장에 꿀팁을 주셨고요. 밝겠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이 이제 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밝은 얘기죠. 투자나 실수요자한테 너무 12.16 대책 너무 걱정하시고 작년 9.13 대책 그제작년 8.2 대책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뭐 한 가지 자 저 얘기 좀 하시죠. 그 제초안 네. 그 영향이 굉장히 재건축 시장에 그 하원 결정은 클 것 같은데 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정비사업 쪽에 근데 이번에 그 제초안 합헌 결정을 낼 때 재개발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재개발도 혹시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헌재에서 판결했음에도 재개발도 혹시 묶을까요? 제초안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뭐
이번 정부는 하여튼 뭐 집값이 뛰면 뭐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재건축, 뭐 재개발, 특히 재건축은 투자로서는 조심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이런 규제들이 풀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점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적당한 때가 되면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경자년 한 해 더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컨텐츠 만들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도와주실 건 딱 하나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눌러주시고 뭐 이런 것들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뭐 피해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수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으로써 저희는 큰 힘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첫날 포문을 연 2020년 서울수도권 집값 예측이라는 주제로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곽 대표님 올 2020년에도 저희 시청자하고 저한테 많은 깨달음 또는 시장의 정보를 주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